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재정적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국제 무대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균형 발전 정책을 알아보기 위해 부산시로 향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의지를 표출하는 대국민 약속의 장이자 지방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지방시대 엑스포 현장인데요. 이번에 부산에서 열리는 이 지방시대 엑스포는 윤석열 정부가 주창하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첫 엑스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엑스포에는 각 시도별관을 비롯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지방시대의 정책도 소개되고 또한 주요 정책들이 정책 컨퍼런스를 통해서 각 분과별로 많은 토론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에선 전국 17개 시도의 비전과 정책을 다양한 테마와 최신 전시 기법으로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제일 먼저 살펴본 곳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는 대통령 제2집무실과 세종국회의사당 건립이 추진되면서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으로 꼽히는 곳인데요. 세종시의 전시관에 들어서자 드론이 가장 눈에 띕니다. 팝드론 배틀이라는 게임 체험존이 마련되어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었는데요. 세종시는 신산업으로 성장하는 지능형 자족도시 세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산업으로 드론 산업을 육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 세종시 전시관에서는 그 드론 산업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팝드론 배틀이라는 게임 체험존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세종시는 자율주행 실증, 그리고 스마트 도시, 디지털 트윈 도시 등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종시 전시관은 행정수도를 넘어 미래 전략 수도로 도약하는 세종이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는 세종시의 청년 기업들 그리고 청년 디자이너들이 만든 다양한 물품들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들을 청년 기업이나 청년들이 하고 있고 세종시 차원에서도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종시는 한글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상상 이상의 도시 세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에는 세종대왕을 중심으로 이렇게 세종시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젊은 세종 충령이라는 저희 캐릭터를 가지고 있고요. 세종시에는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박물관들이 있고 다양한 문화 관광 요소들이 많이 있는 아주 흥미진진한 곳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세종시는 전국의 균형 발전을 이끄는, 전국의 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지방시대를 이끄는 그런 세종시가 되고자 합니다. 울산광역시는 수소 트램을 전면에 내세운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죠. 저희 부스 같은 경우에는 변화하는 울산, 새로 만드는 울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제 수도 트램을 통한 미래 교통 확충이라는 저희가 큰 주제를 갖고 있는데요. 균형 발전에 있어서 교통망이라는 건 엄청난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 울산에는 도시철도가 없어서 저희가 트램이라는 종류를 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저희는 수소 인프라가 충분하게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수소 트램을 저희가 지금 내년부터 실증 사업을 저희가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수소 트램으로 울산의 미래를 열고 발전을 이끌겠다는 전략인데요. 전시관 내 영상에서 알 수 있듯 울산시는 고래잡이에서부터 중공업과 자동차 산업까지 수출 전초기지로 활약해오며 수많은 변화를 거듭해왔습니다. 그러한 저력으로 미래를 향해 가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죠. 한편 여타의 시도와는 다른 환경에 처해 있는 바다 건너 제주특별자치도는 어떨까요? 어떤 지역균형 발전 정책을 펼치는지 궁금했는데요. 워케이션 성취를 꿈꾸는 주제로 해서 총 3가지 주제로 전시관의 주제로 잡고 있습니다. 균형 발전의 가장 큰 핵심 과제는 그 인구 감소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인구가 크게 증가했는데 그러한 정책의 중심에 있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권한과 특례를 이용한 인구 요입 요인이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영어 국제학교 유치와 헬스케어 타운 등 각종 휴양용 인구 모객을 위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지역 스스로 발전 전략을 결정하고 실현하는 지역이 직접 주도하는 균형 발전. 각 시도의 전시를 통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와 같은 소통은 지방시대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이렇게 엑스포를 개최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곳곳에서 일어나는 지역 특화 사업들, 또 어느 지역에서 특정하게 이루어서 대단히 성공적인 그런 프로젝트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한자리에서 체험과 경험을 공유해서 그것이 우리나라 전체에 확산되는 효과를 기대하는 엑스포입니다. 진정한 지역 발전을 위해선 지역의 좋은 일자리와 인재들이 필요한 만큼 우수 지역 기업들의 취업 상담 기회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학교 고울경 청년 엑스포를 홍보해 주셔서 왔습니다. 네, 저는 부산에 살고 있고 부산에 계속 거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직장을 부산으로 구하게 된다면 계속 거주하고 싶습니다. 국내 우수기업 32개사와 해외 우수기업 73개사가 모여 있어 청년 구직자들의 관심도 컸습니다. 요즘 경제도 어렵고 시험난도 좀 심하다 보니까 예년보다는 청년 구직자들이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고요. 그만큼 또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임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정말 많은 준비를 하시고 역량을 뛰어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바로 실무에 투입해도 좋을 만큼 좋은 인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연계해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사회에 자리 잡으면 균형 발전의 꿈도 자연히 이뤄질 텐데요. 수도권으로 인재들이 몰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저희 같은 이제 지역에 있는 회사들은 인재들과 함께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쉽기도 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도 한계가 생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지역 인재를 확보하고 함께 지역 경제를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자리인 만큼 지방시대 발전을 위한 컨퍼런스도 이어졌습니다. 첫 기조 연설자로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의 김병준 위원장이 자유와 공정의 가치에서 본 새 정부 지방시대에 대해 인상적인 연설을 펼쳤습니다. 우리의 지역은 지금 어떤지 한번 잠시만 얘기를 해보죠. 서울은 인구가 너무 밀집되고 어떻게 보면 과밀로 인해 가지고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는 곳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의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을 멈추기 위해 마련한 지방시대 엑스포. 이곳에서 새 정부의 정책들도 두루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토의 12%밖에 안 되는 수도권 지역에 우리나라 모든 기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인구도 52%, 또 지역 총생산도 수도권 중심으로 된 우리나라가 한 일정한 지역의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그러한 국가로서는 우리나라가 잘 사는 또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어느 곳에 살더라도 그 국민들이 누리는 최소한의 행복 기준은 함께 충족되어야 되기 때문에 균형 발전은 대단히 중요한 정책적 과제입니다. 이와 같이 균형 발전을 위한 정부의 의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첫 중앙지방협력회의 발언에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새롭게 출범할 지방시대위원회를 통해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제2집무실을 세종에 추진해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죠. 이날 현장에서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자치 역량을 높여가는 다양한 우수 활동 사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 젊은 창업가들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한편 지역 특성을 살려 사업을 이어나가는 우수 로컬 크리에이터가 있다고 해서 충청남도 공주시로 향했습니다. 공주 재민천 거리에 자리 잡은 로컬 크리에이터는 창업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이 지역만의 특색을 토대로 사업을 이끌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마을스테이라는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을스테이는 지역 내에 별도의 숙박시설이나 리조트 시설을 신규로 짓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동네에 있던 집에서 숙박을 하고 주민들이 늘상 이용하는 식당이나 카페, 갤러리를 방문해서 지역을 즐기게끔 하는 지역 체류형 관광이나 여행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컬 크리에이터 권호상 대표는 이 지역만의 특징이 고스란히 살아있는 숙박시설과 마을 가게 등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이 전체를 아울러 마을스테이라는 개념으로 사업을 이어가고 있었죠. 하나의 숙박업체가 아니라 마을스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적인 한계나 특징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저희가 있는 이 공주 원도심 지역은 고도 제한이 있고요. 문화재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신규로 어떤 커다란 숙박시설이 들어오기가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운영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나 아니면 지역 주민과 혹은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 간에 주민들 자체로서의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고요. 이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해서 기존에 어떻게 보면 대형 회사가 운영하는 것과 비슷한 일관성 있는 서비스들을 지역에서 경험하실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수도권으로 향하는 많은 사람들과 달리 지역의 특성을 찾아 지역 경제 발전을 이끄는 사업을 한다는 건 단순히 돈벌이를 넘어 큰 자부심입니다. 제가 공주에 내려온 지 4년 정도 됐는데요. 처음에 이 지역으로 내려왔을 때 주거 지역 내에서 숙박을 중심으로 하는 여행 서비스를 한다고 하니까 주변에 계신 주민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셨습니다. 지역 주민들조차 발견하지 못했던 지역의 특징이나 매력을 발견해서 그것을 비즈니스로 만들었다. 또 그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다. 그것이 저의 자부심입니다. 지역의 잠재력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지방 발전을 통한 국가 경제의 도약이 필요합니다. 지역 스스로 기회를 만들고 그 기회를 키워나가는 지역 주도 균형 발전의 시대. 지역 고유의 특성을 지켜나가 더 이상 사는 곳이 삶의 질로 연결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나가야 합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의 우수 사례를 찾아 대구로 떠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북구청 도시재생과 장호경입니다. 오늘은 우리 북구 복현일동 주민 활성화 공동체 사업에 알아보려고 지금 현재 복현일동 현장 지원센터 도착했는데요. 같이 한번 올라가셔가지고 확인해 보실까요? 이곳 복현일동은 주민 참여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모습인지 살펴볼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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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복현일동 주민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좋은 소식이 들렸는데요. 네, 어떤 사업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저쪽으로 가서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 복현일동은 피라민촌이라고 불리는 무허가 칠학 지역이 있는데요. 피라민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서 영구 임대 아파트와 청년 행복주택으로 새롭게 태어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마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또 청년들이 그것을 콘텐츠로 만들어서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업과 활동들을 통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되어서 이번에 시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 10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통령께서 국가균형특별회계 지원금을 늘리겠다고 하셨는데 그만큼 그 균형 발전이 우리 지역의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복현일동도 어떤 사업에 참여하고 계시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쪽으로 한번 와보시겠어요? 저희 복현일동은 이렇게 낡은 골목과 오래된 풍경을 가지고 있는 동네입니다. 이렇게 물리적 환경이 바뀌게 되는 이 동네의 모습을 사진이나 그림, 글과 어떤 기록물들로서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보존해서 이것이 다시 지역
주민들의 경제 활성화나 공동체 활성화의 자원으로 쓰일 수 있도록 아카이빙하고 콘텐츠를 만드는 활동들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복현유사, 복현타자, 복현담, 복현화 이런 다양한 콘텐츠들을 동네의 모습과 자원을 담아서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되었고요. 이것이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 우수 사례에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과 함께했던 공동체 활동의 결과물을 보여주시겠다고 했는데요. 눈앞에는 작은 미니어처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팀장님, 이건 무슨 모형인가요? 이거는요,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청년들하고 지금 요 피난민촌 현재의 모습, 그리고 피난민촌이 바뀌었을 때 미래의 모습을 이제 서로 얘기하고 공감을 이루어서 만들어낸 3D 모델링 작품입니다. 팀장님, 그럼 이 3D 모형이 지금 현재 복현일동의 모습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2021년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니빅랩 주도형 마을 공동체 활력 지원 사업으로 한 프로그램이고요. 청년들이 일단은 저희 SNS를 활용해서 저희 보카이브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에서 저희 이제 피난민촌의 이제 기록이나 역사를 먼저 알아봤고요. 그리고 청년들이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이제 저기 피난민촌 현장 실사를 하셨고, 주민들이 옛 이야기를 해주면 청년이 그거를 기록하고, 그리고 현재의 모습을 최대한 가깝게 재현하려고 또 만들어낸 3D 모델링입니다. 팀장님, 그럼 옆에 있는 이 모형은 어떤 거죠? 예, 여기는 저희가 일단 지어봤는데 꿈꾸는 마을이라고, 이건 이제 여기 피난민촌이 이제 저희들 이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으로 새로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행복주택, 청년 임대주택이 들어오는데 요걸 필두로 해서 주민들이 정말 나는 이 주변에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는 어떤 생활 인프라가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청년과 주민이 함께 살았을 때 뭐가 있었으면 좋겠냐는 그런 의견들을 했고, 그리고 그에 대한 조감도를 이제 각자 알아서 배치를 해서 최종 이제 조감도가 나온 거고요. 이걸 이제 미래에 우리가 꿈꾸는 마을로 재현해 보았습니다. 단순히 하나의 모형물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현재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문제를 찾고 해결하기 위한 자치 활동의 첫걸음을 이 사업을 통해 시작한 것입니다. 센터장님, 아까 3D 모형을 보고 밖에 나와 보니까 또 마을이 달라 보이는데요. 주민분들이 참여하신 지자체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우리 균형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네, 어떤 마을이나 지역이 발전하려면 누구나 와서 살고 싶은 곳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마을은 오래 살아오신 어르신들과 또 대학가의 청년들이 함께 살아가는 마을이다 보니 이렇게 청년들이 와서 주민들하고 공동체로 어우러지고 계속 살아갈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했던 것들이 균형발전 우수 사례 됐고, 또 청년들이 앞으로 와서 계속 이런 지역 활성화 활력을 증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게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센터장님, 그럼 여기가 바로 거긴가요? 네, 얼림 쉼터에 오셨습니다. 네. 네, 그럼 지역 공동체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고 어떤 계획이 앞으로 있으신지. 네, 지속 가능한 마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마을 식당, 마을 카페, 마을 상점, 마을 관리소 등 만드는데요. 저희가 이제까지 만들었던 기록물과 피라민촌의 스토리를 잘 활용해서 특색 있는 마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의 일거리와 또 공동체를 위한 수익 창출을 위해서 주민들이 지금 여러 가지 교육과 실습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점 공간이 완성이 되면 거기서 창업을 하고 주민들이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국정과제 약속 중 하나. 이곳 복현일동에서 그 약속의 현장을 발견하고 있었는데요. 함께 이 사업에 참여했던 주인공들을 만나보았습니다. 대표님, 복현일동 기억하고 꿈꾸는 마을 사업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소감이 어떠신지? 기본적으로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과 무언가 할 수 있었다는 게 가장 좋았고요. 그리고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우리가 모르는 역사를 알 수 있었죠. 그래서 뭔가
어르신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도 이제 또 느끼게 되었고요. 그럼 지금 현재 그 수도권으로 인구 쏠림 현상이 심각한데 이런 공동체 사업이 인구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무언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야겠죠. 기본적으로 뭐 체험거리든지 놀거리든지 그리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년의 말을 들으면서 지역균형 발전의 미래를 조금이나마 그려볼 수 있었는데요. 함께했던 어르신의 마음도 들어보았습니다. 손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복현일동 주민분들이 복현일동을 위해서 기억하고 꿈꾸는 마을 사업에 참여해 주셨는데 이번 사업에 참여하시면서 어떤 점을 느끼셨는지 소감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마을이 아주 옛날 그런 마을이라서 청년들이 여기 오가지고 같이 다니면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는 정말 이렇게 고맙더라고요. 앞으로도 그 청년들과 같이 우리 지역에 많은 주민들과 이렇게 사랑을 나누면서 지역 발전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경대가 옆에 있으니까 많이 도와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건물 짓고 이러면은 같이 동참하면 행복한 그런 동네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무슨 얘기 중이신가요? 예, 어서 오세요. 예. 저 겨울도 닥치고 이래서 김장. 대표님 올 겨울에도 김장하실 건가요? 예, 올해도 당연히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몇 가구 정도 생각하고 있으세요? 피라민촌에서 여기서 어르신들 나가시는 분이 있거든. 그분과 이 지역에 정말 취약계층에 계시는 어르신들, 혼자 계시는 독거노인들, 예, 그렇게 해갖고 아만 안 해도 한 50가구는 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생적인 창조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복현일동 주민들과 청년들. 그들의 노력은 하나의 예술품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것도 복현일동 주민분들 작품인 것 같은데요. 네, 소개 좀 해주실까요? 지금 앞에 보이는 게 복현일동 굿즈인데요. 지금 복현동에 대한 옛날 이야기를 좀 글이 아닌 그림과 같이 현재 앞에 보이시는 게 달력이고 그리토 그리고 액자가 있는데요. 어르신들이 직접 이 그림을 그리시고 그리고 이에 대한 그림을 설명까지 하신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작품들 보니까 우리 MZ세대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이제 굿즈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판매도 하고 계시는 건지? 우선 이번에 이걸 통해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약 120만 원의 수익이 발생이 되었는데요. 그 금액은 이제 북구청을 통해서 불우이웃 성금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시간의 흔적이 스며 있는 곳. 아직도 옛 이야기가 남아있는 동네 복현일동 피난민촌.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정책의 옷을 입고 전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잘 사는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지역주도 균형 발전 시대 복현일동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다양한 주민 자치 활동으로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복현일동.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마을은 어떻게 될 계획인지? 네, 피란민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서 우선 물리적으로 환경이 철거가 되고 영구임대 아파트와 청년행복주택이 새롭게 조성되어서 어르신들과 청년들이 같이 어울려 살아가는 마을이 될 예정입니다.
오래되고 쇠퇴한 지역의 주민들이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서 마을의 비전을 세우고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주민 공동체 활동을 하시면서 새롭게 마을 공동체를 재활성화시키는 노력이 지역 균형 발전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균형 발전 화이팅! 복현일동 사랑해요! 누구나 어디서나 잘 사는 나라. 대한민국이 열어나갈 지방시대 주목할 시점입니다. 정부가 이끌고 지역이 함께 나아가는 지역균형 발전. 지역이 기회가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갑니다. Thank you.